심리학을 전공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심리학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심 몸장입니다. 유망직종 심리학, 20년 동안 유망하기만 한 직종 심리학.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심리학 진로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을 전공으로 삼기 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심리학을 전공으로 삼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심리학에 대한 환상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으로 삼곤 해요. 누가 그러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심리학을 전공으로 삼았던 당시 생각했던 심리학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러, 사람의 마음을 읽는 멘탈리스트,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뛰어넘는 점퍼 등 심리학을 배우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통계학, 심리학 연구법, 호르몬, 뇌 등등 내가 정말로 심리학을 전공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심리학과는 동떨어지는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면 1, 2년 정도는 이러한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부터 다양한 심리학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광고, 임상, 상담, 산업 및 조직, 사회, 범죄, 종류도 더럽게 많죠. 인지, 직업, 이상 등등 다양한 종류의 심리학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접시만 닦다가 드디어 칼질을 배우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다양한 심리학을 배우게 되면서 심리학을 진로로 삼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심리학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부 공부만으로는 진로를 결정하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먹고 살기 위해선 대학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보통 4학년이 되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대학원으로 테크트리를 탄 친구도 있습니다. 취업인 경우 심리학과는 상관없는 직종으로 간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대학원은 보통 임상심리나 심리상담 쪽으로 가는 게 보편적이에요. 물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을 전공으로 삼으신 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심리학 진로를 생각하실 때 임상심리사나 심리상담사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두 대학원 경쟁률이 가장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임상심리사나 심리상담사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접고 지금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의 양에 비해서 부족한 임금.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심리상담사의 평균 연봉인데요. 하위 25%는 월 150만원, 그리고 중위는 200만원, 마지막 상위 25%는 2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임금의 가치는 상대적인 거지만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4년, 대학원 2년, 수련과정 2, 3년, 총 10년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리상담소를 차린다거나 상위 1%의 상담사가 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상담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처음 상담심리학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점은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조언과 상담의 차이는 얼마나 상대의 말에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상담사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의 말을 하루 종일 경청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말이 돼요. 보통 상담사는 하루에 5명 이상의 내담자를 상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부정적인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뜻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담사로 살아가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세 번째 이유는 아직 상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더 안정적이지 않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요. 현재 상담 시장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짜 상담사들이 판을 칩니다. 당장 자격증 검색창에 상담이라고만 쳐봐도 거의 3,000개 이상의 자격증이 검색돼요. 이 중엔 돈만 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거의 절반 이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격증으로 장난질 치는 상담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상담 시장이 정교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경쟁자도 많다는 겁니다. 학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점을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대학원은 임상심리대학원이에요. 임상심리사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3년 이상의 수련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임상심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사에 비해서 약물이나 검사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상당히 많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엔 어렵게 임상심리 대학원에 입학해놓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심리상담사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고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학 진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다양해요. 사회과학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광고 심리를 전공하고 광고 업체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죠.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을 전공해서 기업의 인사 쪽에서도 일할 수 있고요. 인지 심리학을 전공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심리학을 진로로 삼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심리학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팝사이콜로지를 지향합니다. 심리학 진로에 대해서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